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오늘 방송을 하는 이유는 평상시 제가 생각했던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대화의 중요성은 누구든지 공감은 하지만 막상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저도 언제나 이제 좋은 대화법,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저도 이제 밴드 생활을 많이 하지만은 우리 밴드 안에 있는 많은 이쁜 여성분들 있잖아요. 이쁘고 아름답고 성격도 좋은 분들이 많은데 보통 남자들한테 대시를 받으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인기 많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실제로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너무 이쁘고 성격도 좋고 남자분들이 사랑한다 만나보자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위에로 그런 분들이 솔로이거나 사이가 안 좋은 커플들이 예상외로 많더라고요. 지금 말한 부분들은 외모적으로 이쁘고 성격이 좋은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이쁘면 이쁜 대로도 힘들고 안 이쁘면 안 이쁜다고 힘들고 마찬가지로 남자분들도 뭐 잘생겨도 힘든 부분이 있고 못생겨도 힘든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거는 뭐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외모적인 부분에서 호감을 가지고 만나게 되지만은 외모적인 것만으로는 관계가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보통적으로 사람이 헤어질 때 헤어지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뭐 성격 차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보통적으로 이제 대화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화라는 게 어떤 부분이냐? 뭐 가치관의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말이 안 통한다는 부분, 그 차이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저도 제 주변에 이제 실제 친구로 얘기하자면요. 결혼을 정말 잘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재수 씨는 같이 술자리를 해도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 대하는 방법도 그렇고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대하는 자체에서 사람을 존중해주는 느낌,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느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 친구들 주변들도 다 제수씨 너무 결혼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볼게요. 남자들이 생각하는 뭐 여자친구나 배우자 1순위 배우자 1순위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보통적으로는 외모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들 하실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남자들이 속해 있는 뭐 집단적으로 훨씬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치만은 이제 뭐 외모적인 부분들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몸매, 외모 사실 그런 건 안 보고 이제 성격을 많이 보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남자들은 공감을 많이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모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보통 남자나 여자들이 보통 가장 매력을 느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주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이 이성적으로 매력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표현의 방법에 차일 수도 있겠지만 애인이나 남자친구 혹시 뭐 남편들이 같이 시장을 보러 갔을 때 보통 여성분들은 이제 뭐 이것저것 많이 고르고 따지고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같이 간 남자들은 보통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아마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남자들이 빨리 사. 대충 사고 가자. 아, 야, 미리미리 생각하고 와. 아니, 뭘 하나 고르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보통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대화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대화가 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 집에 뭐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것만 사도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든지, 자기야, 이거는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정도만 사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그렇게 많이 하시겠죠. 하지만 안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말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들은 얘기지만은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은 없다. 하지만 나하고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참 공감을 많이 하고, 그 말에 부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 남자분들한테도 많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여성상이 어떤 사람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또 이제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엄마상은 어떤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여성분들이 가장 싫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인, 부부, 오랜 관계일수록 외모, 몸매 그런 건 사실 남자들은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근데 단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예를 들면 있는 부분도 있겠죠. 자기 아내는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합니다. 자기 여자친구는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더니,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자기는 틀린 말은 안 한다. 내 말은 맞다. 자기는 원래 성격 자체가 원래 한 번 아니면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적으로 여성분들이 명령, 지시, 비난, 그럴 때 그런 말투를 많이 한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남자분들도 약간 포함된 얘기긴 하지만요. 우리 어릴 때 이제 어머니들이 그 공부를 할 때, 안 할 때 그런 부분 있잖아요. 야, 엄마가 하지 말랬지. 야, 엄마 성격 알아 몰라. 내 성격 알아 몰라. 엄마 성격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두 번 말 안 해. 한 번 말해 잘 들어. 말했다. 이렇게 이제 막 뱀소리를 내면서 하시는데,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말투를 왜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나름대로 역추적도 해보고 알아보니까요, 내가 뭔가를 틀렸을 때, 또는 뭔가를 온전하게 이루지 못할 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보통 이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싫든 좋든 칭찬을 해주면 사람들이 이제 텐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칭찬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할 때, 저한테 뭐 화이팅 되는 얘기를 할 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준지야 잘해라, 잘해.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근데 잘해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음, 제 말은 모든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레이싱 게임, 자동차 게임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거기 게임에서는 이제 외국 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와요. 저는 영어도 잘 못하지만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외국 분들은 보통 뭐 엔조이 하자, 즐겨보자 이런 식으로 많은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붙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은 이기자, 무조건 이겨야 된다.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또 듣다 보면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기려고 하면은 게임 자체도 이기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실력은 되지만은 정말 내가 열심히 1등을 해야 되겠다 게임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힘이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창의적이기 때문에 1등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즐기는 자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옛날 말이 정말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그런 말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또 보통 남자들이나 여성분들이나 취업을 했을 때 집집마다 뭐 틀리겠지만은 아버지 저 취업했습니다 하면은 아 축하해 앞으로 이제 열심히 해서 너무 좋겠다 앞으로 잘하자 뭐 이런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말씀하신 경우들도 있지만은 어떤 집들은 방심하지 마 지금부터 시작이야 어른들 말씀 잘 듣고 실수하지 말고 듣는 말 잘 들어. 그런 분들도 그런 집안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집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기회 있으면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은 그런 말을 들으면 솔직히 기운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를 쓴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죄송해요. 제가 술 한잔 먹고 와서 발음이 좀 꼬이지만 열심히 또박또박 하도록 할게요. 나하고 나의 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 나하고 나의 사이가 가장 중요해야 남들도 배려를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내가 사랑해야 남들도 사랑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하고 나에게는 셀프 텔러라는 존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셀프 텔러. 바로 나한테 말을 거는 또 다른 나죠. 이 셀프 텔러는 언제 나에게 말을 거는지 알아봤더니 보통 긴급한 상황이거나 위급한 상황일 때 보통 나에게 말을 많이 건다고 해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길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가 났을 때 다행이다. 차만 망가졌지만 나는 다치지 않았어. 이런 사람들이 있고 재수없어. 아침부터 이게 뭐야 이게. 어쩐지 요 근래 내가 뭐 진짜 별일 없다 했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제 말을 듣는 분들도 보통 처음에 말하는 건지 두 번째 말하는 건지 이런 분들이 많을 건데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긍정 마인드, 부정 마인드죠. 이런 그 셀프 텔러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봤더니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 내 자라온 환경에
주변 친구들, 어른들, 부모님, 그런 분들이 저한테 말하는 거와 환경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쁜 언어를 쓰는 집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 어릴 때 뭐 접시를 깨거나 뭔가 사고 쳤을 때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어떤 집은 접시를 깼을 때 안 다쳤어? 괜찮아? 접시는 치우면 돼. 놀랬지? 이런 집들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뭐 하는데 접시를 깨고 난리야. 야, 다 깨부셔. 접시, 야, 네가 접시 하나 깨지겠니?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스토리텔링이 많이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많이 하네요. 그 셀프텔러는 어릴 때 들었던 언어들 때문에 형성이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무의식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식의 반복은 무의식이거든요. 무의식은 다시 또 이식에 영향을 주고 이것에 대한 반복은 삶에 조금 다른 차이를 또 준다고도 하더라고요. 제 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무슨 소린지 100%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릴 때나 나이가 먹어서도 이제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얘기를 안 하는 경우들은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도 몸, 체격들, 뭐 지식, 뭐 사회적인 위치 그런 거는 어린이 되지만은 마음은 어린 아이에서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어릴 때 보통 하고픈 일을 하거나 어릴 때 좋아했던 일을 계속 하게 되면은 내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어떤 일을 해야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의 한 40대, 50대 초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온 게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삶,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았던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모순된 점이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뭐 40대 후반 중에서 우울증 걸리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해요. 마음의 소리는 사실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뭐 게임을 좋아하든지 뭐 낚시를 좋아하든지 나름대로 40대 분들은 다 자기만의 취미 생활을 하고 있지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 이리저리 해서 힘들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은데요. 사실 이런 얘기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존심이 센 사람. 두 번째,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미지를 생각하는 사람들. 하지만요, 마음의 병을 이기려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도라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옷을 하나 산다든지, 사실 그 소소행이라 그러죠. 소소한 행복,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찾다 보면은 또 이제 우울증이 많이 사라진다고도 하는데, 제 이걸 방송을 듣는 분들,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들고 뭐 직업적이나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놈 새끼가 무슨 소리를 하나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언어의 중요성, 대화의 중요법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요. 뭐 여름철 다가오는 시절에 또 밤에는 일교차가 많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